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신뢰성과 일괄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해 가능성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전문 용어나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쓰면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뭐 여러분들이 알듯이,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업계획서를 뭐 굳이 따진다면 뭐 한 천 권 이상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사업계획서 상에 자기만이 아는 또는 자기만의 아이템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케미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썼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그 단어가 아닌 그 약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 이런 말을 쓰면 사실은 아무리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평가위원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해 가능성이라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약자나 줄임말,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들은 가로를 치든지 별표를 쳐서 밑에 그 내용의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평가자나 또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빨리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좀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문 용어나 약어라든지 줄임말 같은 경우들은 반드시 그게 어떠한 뜻인가를 적어줘야 된다. 어떤 전체 어떤 용어의 흐름을 그러니까 첨가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독창성이에요. 네 번째, 독창성. 독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획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초의 혁신적 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나 타 경쟁업체와의 구별되는 자신만의 제품 및 서비스만의 특징을 부각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독창성, 특화된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최초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최초로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품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체나 타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제품, 우리 회사의 제품만, 제품 및 서비스만의 특징을 부각해야 된다. 제품 및 서비스 부각을 시켜야 된다. 어디에 반해서요? 경쟁사에 반해서. 중요한 얘기죠, 그죠? 어떤 독창성에 대해서 특화된 내 제품은 어떠한 것이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낙관성이에요. 어떤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적당한 낙관은 사업계획의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장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쓰는 작성자가 보수적으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장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낙관, 적당한 낙관은 사업 계획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는 것보다 또는 너무 또 뭐 감소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적당한 낙관은 사업계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적당한 낙관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수 있어요. 또 어쩌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그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장래성이 없다는 그런 인상을 읽는 사람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필요한 원칙이었고, 그다음 사업 계획서 작성 사전에 검토 사항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 전에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이 있어요. 작성 전에 사전 검토 사항 뭐냐면요. 사전 검토 사항 첫 번째로 어떤 용도인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제가 이제 평가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이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발표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IL 사업계획서라고 적은 그 사업계획서에 전부 기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투자를 하기 위한 그 VC라고 그러죠. 벤처 캐피탈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품하고 졸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품하고 조는데 기술적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어떤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소상히 하는데 보통 20분을 발표하는데 한 10분 이상을 소요했어요. 어떤 용도인가? VC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용도인가? 아니면 기술 개발, 즉 R&D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서가 틀려요. 사업 계획서. VC들한테요, 투자자들한테는 뭘 부각을 시켜야 돼요? 아까 첫 시간에 일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VC들한테는 손익분기점이 언제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투자 금액, 어떻게 투자 금액을 내가 수용하고, 아까 그랬었죠.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익이 돌아오고 3개년 또는 5개년 추정 손익계산서는 얼마고, 원가에 대비해서 경쟁사의 원가와 경쟁이 돼서 시장 진입하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할 것이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몇 년 차부터는 이익을 창출해서 투자 회수율 또는 투자율, 이런 것들을 계산치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적어놓고 열심히 엔지니어로서 그 기술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다라고 해도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 기술이 시장에서 그 어떤 대열에 끼려면요, 많은 홍보 마케팅과 정말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차라리
경쟁사와 맞춰서 함께 나가는 것들은요, 투자 회수율이라든지 손익분기점 같은 것들이 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기술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 독보적인 존재라고 하는 기술적인 설명은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떤 용도인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용도인가? 또 R&D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들어갈 것인가? 또는 내가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 계획서인가? 뭐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거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누가 읽을 것인가? 그렇겠죠. 누가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읽을 것인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읽을 것인가? 또는 R&D 지원 사업의 정부기관에서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은 지금 이 말이나 어떤 용도인가가 조금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투자자는 손익분기점을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기술력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평행선이에요. 서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저 돈이 언제 분기점이 돼서 언제 나한테 회수가 될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잘은 몰라요. 대충적인 일반 상식적인 기술만 알지 그런 기술이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런 거죠. 시장과 경쟁 회사와 비교치를 놓고 그 회사와의 어떤 매출액을 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고정비, 변동비를 빠지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돼서 얼마 만에 이익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4번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여기 핵심이죠, 그죠? 사업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수정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저희들 평가를 가서 보면 창업 이제 대학생들 창업 평가를 지원 사업에 대해 가다 보면 발표자가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다시 말하면 플랫폼 사업이 갑자기 설명하다 보면 수익성이 플랫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거기에다 물건을 사놓고 그것을 팔고자 하는 것으로 심하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장짜리에다 되는 거 뭐였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 장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적으시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나와요. 왜? 고객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객이 있고 가치 제한이 있어요. 가치 제한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느 유통 경로를 통해서 찾네.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 가치 제한을 받는 이곳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한테 돈을 제공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가치 제한은 무엇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은 간략하지만 아주 그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그 분석 툴인데,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맞춰서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이건 다 뭐 제가 나가서 실천적인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를 나가다 보면 대표, 즉 창업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전공자, 내가 전공을 한 아이템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모습을 아주 크게 보여줘요. 자존감도 있고요. 그런데 비전공자이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고 나를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스터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경쟁자와의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저절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지 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이런 것들도요 평가위원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저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섯 가지로 우리가 사업계획서 전에 어떠한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의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사업계획서의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꼭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운영,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할 때 쓰는 용, 세 번째는 이제 기술 평가용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그때 사업계획서가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정형화된 사업계획서가 있고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거기에 맞게끔 적어야 돼요. 비정형화 사업계획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놓고 어떻게 쓰이는, 내 편의 위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기술의 정의라든지, 뭐 왜 개발하게 된 개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롭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비정형 사업계획서에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 종류, 용도별 종류를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의 종류. 사업계획서의 용도별 종류라고 할까요? 그냥 용도별 종류. 사업계획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 보면 한 6가지로 봅니다. 용도별 6가지 정도. 6가지 다 갖춰 놓으면 좋겠죠. 그죠? 미리 갖춰 놓으면 그때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짧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보름, 짧게는 일주일 내에 마감하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오는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틀하고 3일뿐이 안 남았어요. 2, 3일 만에 그 비정형 사업계획서나 정형 사업계획서를 전부 채우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미리 사업계획서 용도별 종류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갖춰 놓는다면
아마 그런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가지를 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 3가지. 자, 근데 첫 번째 보면요, 내부 운영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사업 검토용하고 투자 검토용이에요. 사업 검토용이나 투자 검토. 이런 게 있고, 요 사업계획서는요, 비정형 사업계획서입니다. 비정형 사업계획서. 비정형 사업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폼은 없어요. 그 대신 사업계획서답게 써야 돼요. 두 번째요, 자금 조달용이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금 조달용. 말 그대로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서예요. 자금 조달용은 정책자금이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이 정책자금에도 융자가 있고요. 융자는 뭐예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 있고, 출연금이 있어요. 대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뭐 자부담금 10%만 되면 90%를 출연금으로 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금 신청용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저기 신용보증이라고 있어요.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기금이죠. 이게 기술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다 들어가죠. 요 기금 신청할 때 이것도 자금이에요. 자금 조달용 중에 또 하나는 은행자금 신청이에요. 은행자금 신청. 은행자금 신청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또 신용조사 같은 거는 들어가요. 신용조사.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것들은요, 요 3가지 것들은 그 정형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정형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폼에 맞춰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자금을 하면 정책자금에서 나오는 중기부, 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이 양식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사업계획서다, 이거는. 정형사업계획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하나에 빠진 것이 있는데, 자금 조달용 중에는 투자 유치용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투자 유치용. 이 투자 유치용은 뭐예요? 벤처 캐피탈 또는 엔젤 투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엔젤 투자들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엔젤 투자들이 있어요. 엔젤 캐피탈.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여러분들 회사를 주식을 공모할 수 있어요. 주식 공모할 때 또는 IR. 이러한 투자 유치용의 사업계획서는 비정형 사업계획서예요. 일정한 폼은 없어요. 비정형 사업계획서. 이거는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운영용, 자금 조달용 중에서는 투자 유치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인허가용이 있어요. 세 번째로 사업의 인허가. 인가와 또 허가를 맡아야 될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이제 그 창업 사업 계획 승인용이라고, 요거는 창업
사업 승인용. 이거는 어때요?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를 양식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인허가용은요. 다음에 이제 각종 인허 사용. 요거 들어가는 거죠. 각종 인허 사용. 요것도 마찬가지 정형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사업의 인허가용 같은 경우는 전부 정형 사업계획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그 사업을 평가하는 그 기술 평가용이 있어요. 네 번째는 기술 평가용. 이건 전부 지금 사업계획서입니다. 기술 평가용에는 기술 담보 가치 평가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기술 담보 가치 평가용. 기술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금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담보 가치 평가용은 기술 가치를 평가를 하는 유관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벤처 기술 평가. 벤처 기술 평가할 때도 벤처 기술 평가. 이 벤처 기술 평가할 때도 기술 평가용 사업 계획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코스닥 갭이 이건 이제 이노비즈라는 것도 있죠. 그죠? 이노비즈 벤처 기업이 아니라 이노비즈. 이노비즈에 대한 그 기업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갭이 심사를 위한 기술 평가가 있어요. 코스닥 갭이 심사. 네, 코스닥 갭이 심사는 그렇게 좀 회사를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코스닥 예비 심사를 위한 기술 평가예요. 이것도 기술 평가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기술 평가용인데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기술 평가 어떤 기준 평가이기 때문에 정형 사업 계획서가 필요해요. 정형 사업 계획서. 그리고 다섯 번째 대외 업무용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대외 업무용. 사업계획서 종류는 꽤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제안이나 전략적 제휴 또 M&A 같은 거. M&A 회사가 정 안 됐을 때는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A용으로 되고 사업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당신네 회사들과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할 때 사업 제안. 또 뭐가 있어요? 또 둘이 서로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 우리 회사는 이렇다. 당신 회사 상대방 회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맺자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M&A용으로 그리고 대외 업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대외 업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협력사 등록이 있어요. 협력사 등록.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볼까요? 협력사. 협력사까지 보이네요. 협력사에 우리 회사가 등록을 할 때, 요런,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 같은데, 도소매를 할 때, 백화점 등록, 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할 때, 백화점 등록용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또, 공공기관의 또 입찰, 여기다, 옆으로 할까요? 공공기관, 입찰할 때요,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합니다. 기술평가용으로요. 입찰 또는 뭐예요? 등록. 이럴 때는, 대외 업무용으로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리점 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대리점 및 가맹점을 모집할 때요. 가맹점은 뭐예요? 프랜차이즈점이죠. 그죠? 가맹점을 모집을 할 때 우리 회사의 기술적인 어떤 그 사업 계획서나 어떤 중요한 사업 그 레시피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평가를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비정형 사업계획서입니다. 요거는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비정형 사업계획서. 비정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좀 그 사업계획서의 그 용도별로 봤을 때는 보통 정형 사업계획서, 그죠? 내부 운영용 같은 경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갖고 있어야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게끔 해보는 거고요. 자금 조달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용도 요건 이제 정형 사업 계획서다. 자금 조달용은. 그리고 투자 유치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용도. 그러니까 요건 자금 조달용으로 같이 들어가서 비정형 사업 계획서인데 어떻게 벤처 캐피탈과 또는 엔젤 캐피탈, 주식 공모 또 IR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기술 평가요. 요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형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여기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자금 조달용, 기술 평가용, 정형 사업 계획서. 어떻게 돼? 자금 조달용, 내부 운영용.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언제 어디서든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가지 중에서 뭐 기타 이런 창업보육센터 입주할 때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창업보육센터 입주할 때 거기서 제공하는 그 정형사업계획서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창업경진대회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각처 부서에서 나오는 그 기타의 그 용도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부 운영 사업계획서와 자금 조달용과 기술평가용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치해 놔야 된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몇 달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잠깐 쉬고 제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